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이분 말씀이 아주 어젯밤 제 속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내가 아는 가장 저질스럽고 더러운 생물의 말로를 본다. 잘 가라 깡패, 내란의 수괴.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내란범 윤석열이지요. 지난밤 비상계엄 상황 한번 복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용산 쪽에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 그리고 서울의 소리 김건희 처가의 고모 이모 관련한 특종을 했어요.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가 말이죠. 이 특종에 대한 김건희의 분노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와요. 사실 여부는 뭐 명확히 가려지진 않습니다만은, 자, 이러다 보니까 개빡쳐 있던 김건희가 윤석열을 무리하게 푸시해서 윤석열이 준비가 안 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에서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관가에서도 이런 계엄령이 나올 것이라고 발표 전까지 추정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저한테 관가 소식을 전해주는 분 얘기로는 뭐 이제 끝까지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군요. 이제 윤석열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카드가 마누라의 바가지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이게 참 너무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있을 가능성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자진 하야를 하면 깔끔하게 떨어질 텐데 당사자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고요. 도리어 그 윤석열의 그 거취는 김건희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김건희의 뜻이 어떠할지를 따져봐야 할 텐데, 김건희가 이 국면에서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을지, 하야를 하라고 할 수 있을지, 이거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뭐 하야하는 순간 이제 윤석열은 물론 본인도 쇠고랑을 차야 될 그런 운명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탄핵 국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경제 지표인데요. 지금 간밤에 환율, 또 가상 자산 시장 출렁였습니다. 주식 시장도 아까 보니까 코스피가 2% 이상 빠졌던데요. 결국 윤석열 거취는 재벌들이 어떤 입장을 갖느냐, 여기에 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벌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러면 안 갈릴 수가 없어요. 예, 재벌의 입장이 매우 주목되고요. 그동안 언론계에서 재벌 대변인 역할을 해왔던 분이 바로 정규재 씨인데, 정규재 씨는 일찌감치 윤석열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들을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자, 국회 차원에서 지금 탄핵을 추진할 움직임이죠. 민주당이 오늘부터 탄핵안을 준비하겠다, 내놓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우선 윤석열보다도 이번 계엄 책임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 우선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윤석열 탄핵도 병행돼야 할 텐데요. 윤석열이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자, 그 탄핵은 과연 200석을 넘겨서 국회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사실 어제 계엄 해제와 관련한 여권의 이탈표가 확인됐죠. 18표. 네, 18표면은 충분히 윤석열 200석 넘겨서 탄핵 소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 김건희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지금 이 국면에서 여권에서 윤석열의 이익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법 부결표 던질 일은 뭐 부결표 던질 사람들이 있게 하겠죠. 친윤 쪽. 근데 그렇지 않은 친한 쪽이나 중도 성향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김건희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지, 이게 의문입니다. 향후의 여론의 악화 추이를 아마 그들도 감안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18명의 계엄 해제 여당표 상당 부분 용산에게는 크게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해 보이지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탄핵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여권이요, 조기 대선을 해도 된다, 이런 판단까지 이루려면 여권에 대선 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권의 반 이재명 세력과 보수 대연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쪽에서 후보를 내지 않더라도 이재명 당선만은 막는 그런 방식으로 보수 대연합을 구상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 정치인인
친문재인 말고 지금 국회 밖에서 구천을 떠돌고 있는 수박 친문들이 가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네. 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번 계엄을 하면서 백악관 그리고 트럼프 쪽에다가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만약 맞다면은 그렇죠. 윤석열은 뭐 코너에 몰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12월 안에 조기 퇴진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2월 말 3월 초쯤에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석열 3년 하고 이제 물러나게 되는 양상인데요. 자, 앞으로 전국의 흐름을 좀 짧게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내란죄는 피할 수 없다. 윤석열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계엄령은 내란입니다. 명실상부한 내란입니다. 계엄은 말이죠. 병사들을 동원해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이게 헌법 77조 1항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전시 또는 사변 아니면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 이래야만 계엄 선포 요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전시 사변은 무엇일까? 전시는 뭐 전쟁이고요. 사변은 또 무엇일까? 뭐 사변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는 경찰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이 그렇습니까? 윤석열이가 어제 담화에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와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이번 계엄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아니 지금 다 헌법상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계엄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의문입니다. 게다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10일까지 미루어 놓았잖아요. 여야 협의를 촉구하면서. 이견이 있다면 여야 정의 머리를 맞대고 협치로 푸는 것이 그런 마땅한 길인데 말이죠. 결국에는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뭐 재판단으로는 마누라가 떠밀다시피 해서 했던 계엄이겠지요. 자, 이런 가운데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은 반란 수괴이고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이건 멋있네요. 자, 류 감찰관은 12월 4일 0시 9분에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한 2시간 되기 전입니다. 윤석열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 탄핵해야 한다. 탄핵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반란 수괴다. 쿠데타의 주역이란 얘기예요. 자, 이런 양심적인 법무부 감찰관이 있었는가 봤더니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이분은 류 감찰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인데 제일 먼저 윤석열에게 갈아탄 사람이다. 이번에도 가라앉는 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것일 뿐이다. 이 사람이 갈아탄 거 보니까 가라앉는 배인 것이 확실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쪽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한 사람이 이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등을 돌렸다? 이것은 결국 이 정권은 회생할 길이 없다. 이대로 몰락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류 감찰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고 심의를 거쳤다 해도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어제 계엄은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한덕수조차도 뭐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어제 윤석열이 각 잡고 계엄 선포한 것도 이거 다 무효라는 겁니다. 예. 그러나 사실 힘으로써 법을 짓누를 수가 있죠. 법리가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이 강성하면. 네, 총칼을 들이대는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두고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부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못한다면서요. 성공한 쿠데타가 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실패한 쿠데타가 됐고요. 이제 단죄뿐입니다. 그래서 차지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겨레에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법 77조는 통상적인 경찰력만 가지고는 치안 유지가 될 수 없는 비상상태를 얘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등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된다면 정당의 위헌성을 따져보면 될 일이지 비상계엄 선포를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예산 마비 등은 국가기관 내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인데 전시사변이라는 국가기관 밖에서 벌어졌을 때 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이것이 어떻게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용근 교수가 한 말이 또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 안 하고 군대를 밀어넣는다면 이건 전형적인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군대를 밀어넣었습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윤석열의 탄핵 사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을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그렇죠. 헌법을 위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려 했던 것.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냈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변협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이거 말도 안 거죠. 굉장히 보수적인 이 법률가 단체 아니겠습니까? 법정 단체기도 하지만요. 과연 지금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도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행위다. 네,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 탄핵의 이유가 됩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탄핵 사유를 넘어서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 네,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법학자지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반헌법적 계엄령 선포야말로 탄핵 사유다. 바로 탄핵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측대로 민주당은 오늘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란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란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수사 및 소추가 가능하다. 그렇죠. 내란은 여러분 이 형사 소추, 불소추 대상이 아닙니다. 수사할 수 있고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완전히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외환, 내란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도 가능하다. 기소도 가능하다. 재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승수 변호사가 간밤에 쓴 글이 있습니다. 안심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과 그의 부하 내동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을 탄핵시켜서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내란죄의 책임을 묻는 그런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검찰과 사법기관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따까리 그만하고 내란범 윤석열에 대해서 즉각적인 체포와 함께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내란범이기 때문이죠. 군사반란에 준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란범의 호칭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 그런가 윤석열? 국민 여러분, 어젯밤에 과음해서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필름이 끊겼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 뭐야, 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었다고? 국민 여러분, 어제 제가 술 먹고 벌어진 일이라 없었던 일로 해주시지요.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계엄이 아니라 개헤엄이었습니다. 개가 물장구 치는 개헤엄. 누가 계엄이라고 했습니까? 하하하. 안 믿어? 안 믿을 거냐고? 마누라가 하도 달달 볶아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좀 넘어갑시다. 아니 그러기에 왜 야당은 우리 집사람 예산, 예비비를 멋대로 깎아서 이 난리를 초래한답니까? 아니 해외 순방 예산, 그리고 관저공사 예산, 거기에 쓸 예비비를 무참하게 깎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격노하신 거 아닙니까?
야당은 빨리 집사람에게 사과하고 이번 일은 넘어갑시다. 야, 오늘 일정 취소한 거 맞지? 기분도 꿀꿀한데 폭탄주 말자.